요즘 제가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일본 열도 땅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야마토 정권을 만들고 지배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700년대부터는 현재의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창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도백제 탐사 프로젝트에서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하는 곳인데, 일본 나라현 남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 조상들의 활동의 무대였던 아스카 지역이 있습니다. 먼 아스카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냐면 가까운 아스카는 저쪽 그 가와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아스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있는데, 그 아스카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면, 기차를 타고 갈 거면 기차역을 얘기하면 긴테츠 나라 오사카선을 타고 가면 어디서 내리면 되냐면 그 나이후쿠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차 노선이 많기 때문에 또 로컬 노선 중에 사쿠라이선, JR 사쿠라이선을 타면 그 가구야마라고 하는 조그만 역이 있어요. 거기서 내려도 돼요. 내려서 시계 방향으로 4시, 5시 방향으로 걸어가면 기비이케라고 하는 연못터가 있어요. 기비 연못이라고 하면 되겠죠. 거기를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거길 가면은 그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 무왕의 이야기, 그리고 의자왕의 이야기. 일본에서는 의자왕은 서명천왕으로 저는 보고, 그의 전 왕이었던 천왕이었던 민달천왕, 비다트 천왕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자, 때는 600년부터 700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면 기비 연못에 가면 그냥 연못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물도 다 빠져서 그냥 그 갯벌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건축물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그런데 기단에 해당되는 이 땅에서 발견되는 이 평지에서 발견되는 흔적들은 유적은 남아 있습니다. 아주 막말로 깡그리 다 없애버리고 그냥 연못만 남겨둔 곳인데, 이곳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곳에 600년대부터 600년대에서 700년 사이에 커다란 건축물이 완공이 돼요. 만들어져요. 첫 번째가 백제대사라고 하는 큰 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백제대궁이라고 하는 왕이 거처하는 궁궐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궁궐도 있고 절도 있었던 것이 지금은 하나도 안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면, 그렇게 다 없애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상이 있습니다. 백제가 660년에 그리고 663년에 한반도에서 멸망을 하고, 그로부터 약 100여 년 이상, 100여 년간 이 일본 땅에 있었던 야마토 정권은 친백제가 아니라 친신라계로 흘러가는 한 시기가 있어요. 그게 누구 때이냐면은 천무천왕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이 환무천왕이 등장하기 직전에 이르는 시점에, 그 기간 동안에 친신라계로 흘러가다 보니까 백제 흔적 지우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백제와 관련된 것을 다 없애버리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중에 바로 이곳이, 기비 연못이 있는 곳에 백제사와 백제대사와 백제대궁이 있었는데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어디다 다 땅속에 파묻었느냐? 아니에요. 거기 있었던 것을 옮겨가요. 그래서 백제대사에 있었던 그 건축 자재들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나라 서쪽에 있는, 지금도 있습니다, 대안사라고 하는, 다이안지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다시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궁궐터에 있었던, 궁궐이면은 이제 성벽도 있었을 거고, 그 건축에 들어갔던 자재가 어디로 옮겨가느냐? 지금 비와호라고 하는 교토 위쪽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우측에 히코네 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 히코네 성을 지을 때 그 자재를 여기서 가져갔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재들을 다 그쪽으로 옮기면서 이곳은 그냥 평지로 남겨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쪽에 있었던 사쿠라이 씨와 있는 그 역사 고고학자들이 계속 발굴을 하는 과정 속에 밝혀낸 사실은 그 연못터 주변에 커다란 절이 있었고 커다란 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발표를 하죠. 그리고 그 절은 백제대사라고 하는 절은 얼마나 컸는지 그 보통 백제 건축 양식에서 절은 1탑 1금당 형태고 그 탑은 보통 그 당시에 커봐야 7층 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9층 탑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 양식은 백제 양식인데 그 샘플은 어디냐면 지금 그 남아있는 일본 국보에 해당되는 호류지 법융사 성덕태자 쇼토쿠 타이시가 아버지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이 호류지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가져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호류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목조 탑이 있는 오중탑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9층 탑을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기비 연못가에. 그리고 그 심초석에 해당되는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 역시도 굉장히 크게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일본 열도에 있는 학자들도 궁금해하고 한반도에 있었던 학자들도 의아해하고 궁금해한 이야기를 제가 풀어드립니다. 어떻게 풀으면 되냐면 두 나라가 별개의 국가라고 생각하면 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백제와 일본 열도에 있었던 그 야마토 정권이 같은 나라였다. 다시 말해서 한 백제가 두 개의 스테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나는 반도 땅에서 백제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열도 땅에서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을 하면 되게 쉬워집니다.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익산에 가면 두 곳을 꼭 방문하게 돼요. 하나는 왕궁리 유적터가 있고요. 왕궁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륵사지 터가 있어요. 이 두 곳을 꼭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발견하는 인물은 바로 무왕입니다. 그래서 무왕에 대한 기록들을 이제 여기저기에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미륵사지에 가면 다 무너지고 이 서쪽 탑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남아 있었는데 자꾸 무너지니까 그 일제시대 때 거기를 마구잡이로 그냥 그 흉물처럼 복원 아닌 이제 유지를 했던 것을 너무 흉하니까 그거를 이제 다 해체하고 완전히 새롭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작업 중에 2009년에 최근 얘기입니다. 2009년에 그 미륵사지 서쪽 탑을 하나씩 뜯어내서 기단을 보았는데 그 기단에 십자 형태로 사리봉영기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게 있어요. 그리고 각종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헌납을 했던 뭔가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 유물들이 나왔고 거기에 기록이 나왔습니다. 글씨로 나왔단 말이죠. 그 글씨에 뭐로 나오냐면 그곳을 만든 시점이 639년이고 그리고 그 639년은 무왕조인데 그 무왕의 그 부인이 누구냐면 사택적덕의 딸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버렸어요. 무왕의 부인이
부인이 사택씨의 딸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씨의 딸이라, 사씨호족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2009년에 와갖고. 그래서 이 역사학계가 깜짝 놀랐죠. 이제까지 무왕의 부인은 선화공주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 이것도 참, 우리가, 너무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의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인이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삼국시대 때에는 특히 일본은 더 그랬는데, 일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당시 삼국시대는 야마토 정권인데, 야마토 정권 때 부인들이 10명이 넘어요. 다 대부분이 10명이 넘어요. 한반도 땅에서도 왕들은 여인들을 많이 거느렸단 말이죠. 그 중에 아마도 정실이 사씨의 부인일 것이다, 사씨의 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문서를 통해서, 사리봉영기를 통해서 알려진 거죠. 자, 이 무왕이 도대체 무왕의 출처는 어디일까? 왜냐하면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는 얼토당토 않고, 뭐라고 나왔냐면, 연못가의 한 부인이 과부가 되었는데, 그 과부가 용과 만나서 사랑을 나눠서 태어난 아들이 나중에 무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와, 또 이 서동요라고 하는 서동설화를 통해서 이 민간인이었던 이 말을 캐는 사람이 난데없이 이 신라에 있었던 선화공주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어서 이제 무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둘 다 믿기 힘든 이야기여서,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넘겨서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자, 그 무왕은 열도 땅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일본 열도 땅에 있었다. 일본을 다스리고 있었던 백제 정권이었던 야마토 정권의 그 당시의 왕의 이름이 민달왕인데, 비다츠인데, 민달왕의 첫 번째 아들이 오시사카노 히코히토예요. 이 인물이 당연히 다음 왕위를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야마토 정권을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호족이 왕권을 넘는 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가시인데, 목시 세력인데, 백제 8대 성씨 중에 하나가 목시입니다. 이 목시가 이 300년대 말 400년대에 일본 땅으로 건너와서 이제 성씨를 소가시로 바꾸고 이제 권력을 쥐기 시작을 했는데, 그 권력의 가장 그 힘을 발휘하고 권력의 최상층부, 가장 그 횡포를 발휘하고 있었던 때가 600년대 초반이에요. 500년대 말 600년대. 그때 이 소가시 가문에서 왕위를 바로 이 민달왕의 아들인 이 오사카노 히코히토한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딸, 소가노 우마코의 딸이 그 민달의 아버지인 흠명과 결혼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나온 아들인 용명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 용명이 누구냐면 바로 성덕태자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오사카노 히코히토, 다시 말해서 이 민달왕의 적장자를 패스시킨 거예요. 이 적장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반도 땅에 위덕왕 다음 조에 희왕 법왕이 1년씩밖에 못하고, 1년도 못하고 다 죽어요. 그리고 후손이 없는 거예요. 대가 끊긴 거예요. 대가 끊겼는데, 그 당시에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호족은 사씨라 이 말이에요. 사씨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는데, 이 사씨와 이 열도 땅의 야마토 정권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목씨, 다시 말해서 소가씨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 민달의 아들을 백제 땅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무왕으로 등장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것이 저의 가설이에요. 그 이유는, 자, 첫 번째, 민달왕의 후손 적장자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일본 서기에도 그렇고 백제 한반도에 있었던 삼국사기든 기록이 없어요.
아무런 기록이 한반도에서는 전혀 기록이 없고 일본 땅에서는 태어난 것은 있는데 그 다음에 행했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어른이 되어가면서의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워버린 거죠, 역사에서. 그가 바로 무왕으로 등장하는 민달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무왕이 600년부터 반도 백제 땅에서 무왕으로 등장을 하고 639년조에 바로 이 미륵사 탑을 짓게 되는데 이 미륵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삼탑 삼금당 구조라고 우리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서쪽 탑이 9층 탑이었다는 거예요. 9층 탑. 근데 지금은 6층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9층 탑을 지은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열도 땅에서도 그렇고 백제 땅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무왕조에 와서 9층 탑을 짓는 대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만큼 왕권이 강했다는 거야. 일본 열도 땅에 있었던 민달왕의 아들인 한반도로 넘어온 무왕이 9층 탑을 지을 정도로. 그런데 그 9층 탑은 바로 이 기비연못에도 9층 탑을 지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9층 탑인 거예요. 일본 열도 땅에 9층 탑의 흔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이 9층 탑, 12층 탑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 버금가는 그 왕권과 그 다음에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 열도 땅에도 9층 탑, 서명대 이를 사이에 9층 탑을 지었고 거기다가 백제 대궁이라고 하는 궁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 땅에는 그 민달의 아들인 이 무왕이 한반도로 와서 9층 탑을 3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서쪽 탑이 9층 탑이라는 얘기는 동쪽 탑과 중간 탑은 그러면 12층 탑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최소한 9층 탑을 지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통해서 이 열도 땅에 있었던 민달의 아들인 이 오사카노 히코히토가 한반도로 와서 무왕이 되면서 9층 탑을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기비연못가를 꼭 한번 방문을 하면 그 당시의 역사 상황을 알 수 있고 그 속에서 백제의 무왕은 민달왕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무왕의 아들인 의자왕은 바로 서명, 일본에서는 서명, 조매천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방문해보고 그거에 관한 역사 탐구를 꼭 해보시기를 후대에 이 독자들,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